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집에 있었어요. 동네 친구한테 잠깐 전화했는데 커피 마시러 나올래? 그래서 비 그치면 이라고 말했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고 오늘은 집에서 쉬기도 하고 뭐 밥도 지어 먹고 그리고 단편 소설 하나를 베꼈었어요.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 쓴 것 같은데 오에 겐자부로의 불을 두른 새라는 말년의 단편 하나를 한번 쭉 써보고 있어요. 읽는 인간을 재밌게 봐서 그 읽는 인간의 레퍼런스로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보게 됐거든요. 우선은 거기서 언급된 소설들 찾아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꽤 두꺼운 그 전 단편 모음집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바로 빌려서 왔는데 그 읽고 싶었던 불을 두른 새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새가 나오길래 노래 중에 새가 나오는 게 있나 찾다가 그 조만간의 노래에서는 자장가를 부릅니다. 거기 노래하는 새가 노래하네라는 가사가 들어간다는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인 이유로 자장가를 한번 다시 불러보았어요. 어제 제가 라디오를 안 했잖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밖에서 바쁘게 다녔어요. 우선은 기타를 진짜 오랜만에 줄도 바꾸고 점검을 하려고 단골 그 기타 수리점에 갔죠.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사장님이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좀 관리 좀 해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가긴 했어요. 그래서 기타 뭐 넥도 휘고 막 뒤에도 조금 뚱뚱해지고 참 좀 찍힌 것도 있고 그냥 관리라는 걸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낄 줄을 몰라.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아낄 줄을 모르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또 제가 다음 주에 그 부산 CBS에서 준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 녹음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전 회의 같은 걸 다녀왔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CBS 뉴스 프로그램을 너무 팬이 돼가지고 부산 CBS지만 아무튼 이런 거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전에 같으면은 뭐 그냥 별 그거 없이 그냥 부르면 간다 요것만 가지고 갔는데 CBS에서 연락이 오니까 뭔가 기다렸던 소식처럼 가게 되었는데 한 5곡 정도 이 인터뷰하면서 부르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도 클립으로도 만들어서 라디오로도 나가고 유튜브로도 나가고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기획들이 중간에 좀 바뀌어가지고 막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좋아하는 장소에서 또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연습하고 제가 피아노를 뭔가 집중해서 진짜 한 곡만 계속 치는데 막 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가 있거든요. 근데도 정말 느리게 늘어서 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안 되나. 근데 또 그게 지금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늘었죠. 3개월 동안 쳐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치니까 늘기는 느는데
참 눈에 보이지 않게 늘어서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막 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녹화를 해보면서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거의 한 6, 7분짜리 곡이라서 중간에 틀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한 뭐 대여섯 번, 여섯, 일곱 번, 거의 10번에 가깝게 한 번도 안 틀리면서 이렇게 칠 수가 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극에 달해가지고 어제 라디오는 아마 그 짜증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낭독. 오늘 제가 필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오에 겐자부로의 단편 불을 두른 새 일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소설인지 뭐 에세이인지 헷갈릴 정도로 직접 겪었던 것만 같은 그런 일을 일기처럼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선은 이토 시즈오라는 일본 시인의 어떤 시를 이 오에 겐자부로가 거의 한 뭐 18살 무렵에 발견하고 완전히 자기의 시가 되어버린 그런 시가 있어요. 휘파람새 어느 노인의 시라는 제목의 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휘파람을 불어서 휘파람새를 불러오는 친구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야기 부분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뭔가 이렇게 소설을 중간 부분만 낭독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에 태어난 나의 큰아들은 두개골 결손에 의한 지적 장애가 있었다. 생후 6년 동안 부모인 우리와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이 불가능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언어로 말을 걸어온 건 새의 울음소리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늘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청각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과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효과음으로 산새 소리가 나면 미세하긴 하되 상당히 선명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나와 아내는 산새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아들에게 자장가 대신 들려주었다. 그 무렵 도쿄에 체제하면서 교류하게 된 외국 시인이 지금에 와서는 기억에 얼마간의 혼란이 일어났는지 숲 옆에 있어서 언제나 산새 소리가 들려왔던 당신의 집이 그립군요 라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온 적도 있다. 산새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는 NHK 기술진이 녹음 제작한 것이었는데, 새소리가 난 다음에 여자 아나운서가 차분한 음성으로 새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새의 소리와 이름을 늘 함께 들은 셈이다. 그렇게 2, 3년이 흘렀다. 여전히 말을 할 줄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군마현 북가루 이자와에 있는 별장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아내가 별장 내부 청소를 하는 동안 나는 아들을 목말 태우고 고원의 황혼이 조용히 깊어가는 초여름 사슬의 나무 숲에 서 있었다. 가까이에는 전쟁 전 호세이 대학 학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습지에서 흘러드는 실개천을 막아 만든 호수가 있었다. 우리도 이 유서 깊은 조합 별장지 구석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호수 주변에서 쉬지 않고 울어대는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아들이 맑은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말을 했다. 흰 눈썹 뜸부기입니다. 그날부터 나와 아내는 산새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나운서가 새의 이름을 말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아들의 말을 듣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또 직접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아들이 새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아들은 특별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 아, 알겠다 하는 표정을 지으며 박새입니다. 진박새입니다. 긴 꼬리 딱새입니다. 하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새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리던 나로서는 아들이 입을 열기 전에 아, 휘파람새다 하고 알아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휘파람새입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런 때면 의뢰 20살 이전에 그 시에 강력하게 이끌려 휘파람새를 나타내는 글자를 사전에서 찾던 때를 떠올렸다. 나아가 소년 시절 그 친구가 그 시처럼 나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휘파람으로 불러들이던 휘파람새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소년의 모습인 시인과 그의 친구 옆에 나와 내 친구와 아들이 겹쳐진 셀룰로이드 그림처럼 함께 앉아있는 전경을 즉 그런 식의 완성된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았다. 나의 영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 라는 한 줄의 의미가 내 마음과 몸 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즈음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의 영혼이 휘파람새 소리처럼 모든 산과 들에서 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나의 영혼은 아들과 완전히 일체화되어 그에 조응한다. 그것이 그러나 나의 영혼은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와는 청년 시절 이후 여러 가지로 오해도 있었고 아들은 명백하게 나와는 별도의 인격으로 살고 있으므로 비록 지금 하나의 기억으로 묶여 있어도 친구와 아들과 나 3자의 내면을 이어주며 외부로부터 푹 감싸주기도 하는 이 그리운 것을 나의 영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 거기에 나도 고독한 영혼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중간에 나의 영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 라는 게 초반에 얘기한 그 시의 구절이에요. 나의 영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 그러나 나의 영혼은 기억한다. 나의 노년을 위해 나는 너의 노년을 위해 그것을 적어두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시의 전문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묶여 있다. 그것이 사라져도 그것이 있든 없든 내 안에 나의 영혼이란 것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막연한 의미로 이해되긴 하는데 네.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새 덕후라는 채널을 보기 시작했는데 많이 보진 않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그냥 섬에 들어가서 새를 관찰하고 오랫동안 찍고 그걸 자연 블로그 다큐처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셔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찍듯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새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양한 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새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바라보는구나 그런 생각 요즘 좀 자주 해요. 걷다 보면은 잎사귀 모양이 진짜 다양한데 그거 하나하나 모르잖아요. 그냥 잎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인간 하나하나가 다 다양하고 고유한데 사람 이렇게 묶어버리는 시선과도 왠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에 겐자부로님의 소설에서 새들이 등장하고 지적 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는 아들이 그 새의 목소리와 이름을 기억하는 장면이 굉장히 뭉클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괴로움이 쌓여 잠이 되었네. 외로움이 쌓여 잠이 되었네. 술잔이 쌓여 잠이 되었네. 눈물이 쌓여 잠이 되었네. 사랑이 쌓여 잠이 되었네. 기도가 쌓여 잠이 되었네. 책장이 쌓여 잠이 되었네. 노래가 쌓여 잠이 되었네. 햇살이 쌓여 잠이 되었네. 빗물이 쌓여 잠이 되었네. 바람이 쌓여 잠이 되었네. 달과 별이 쌓여 잠이 되었네. 노래하는 새가 노래하네. 노래하는 새가 노래하네. 노래하는 새가 노래하네. 노래하는 새가 노래하네. 잘 자라 우리 모두. 네, 오늘 이내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이제 내일은 그쳐서 날씨가 맑아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내일은 이런저런 계획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뭔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네요. 네. 어디에 계시든지 친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해봐요.